지하실에 갇힌 충성스러운 독일 셰퍼드의 비극적인 이야기. 수개월 동안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던 공격적인 독일 셰퍼드. 모두가 그를 위험하고 구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조대가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진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이 소위 흉포한 개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동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이 충성스러운 동반자가 왜 버려졌는지, 그 비극적인 이유는 당신의 눈물을 자아낼 것이다.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 서울시 동물보호소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 수사관 김소연은 온갖 사건을 겪어왔다. 교회 지하실에 숨겨진 강아지 공장에서부터 아파트 화장실에 갇힌 이국적인 동물까지 그녀를 놀라게 할 것은 없었다. 하지만 3월의 차가운 아침에 걸려온 전화는 그녀의 경력에 평생 잊지 못할 흔적을 남겼다. 옆집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웃에 사는 노인 박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몇 달째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려요. 으르렁거리고 긁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김씨 가족은 작년 10월에 이사 갔는데 뭔가를 두고 간 것 같아요. 소연은 수첩을 집어들며 이미 끔찍한 예감을 느꼈다. 어떤 소린가요, 박 할머니? 마치 지옥에 갇혀있는 야생동물 같아요. 노인이 목이 메어 대답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옆집에서 무언가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소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7번지에 도착했을 때 버려진 집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한때 깔끔했던 교회 주택은 이제 창문이 판자로 막혀 있고 잔디는 무성하게 자라며 매매, 표지판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외벽의 페인트는 병든 피부처럼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집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소연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깊고 절박한 짖음 소리가 지하실에서 메아리 쳤고 이어서 콘크리트를 긁는 가슴 아픈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옆문으로 다가가며 본능적으로 허리띠에 찬 마취총에 손을 올렸다. 작은 먼지로 뒤덮인 창문을 통해 아래쪽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큰 덩어리를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누구 있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그 결정은 즉시 후회로 바뀌었다. 짖음 소리가 더욱 격렬해지며 동물의 소통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변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무서웠다. 안쪽에서 무언가 큰 물체가 금속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소연의 악몽에 몇 년간 되풀이될 소리가 이어졌다. 버려짐, 배고픔, 그리고 집의 기초를 뚫고 나올 듯한 깊은 절망을 담은 낮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였다. 소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라디오를 잡았다. 김소연입니다. 청담동 1247번지로 지원 요청합니다. 코드 7, 버려진 동물 상황입니다. 큰 개로 보이며 장기 격리로 인해 공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소연은 지하실에 갇힌 것이 단순히 생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짖음 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분노와 애원이 섞인 특이한 느낌을 주었다. 이 동물이 누구나 견뎌야 할 시간보다 훨씬 오래 도움을 요청해 왔음을 암시했다. 무성한 마당에 서서 아래에서 울리는 절망의 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자신이 이제까지 겪은 가장 가슴 아픈 동물 방치 사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다. 이 독일 셰퍼드가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진실은 충성, 배신, 그리고 아이들과 그들의 네 발 달린 친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에 대해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이었다. 이 구조작전의 시작. 3시간 후 소연의 긴급 구조팀은 김씨 가족의 집 앞에 마치 위험한 임무를 준비하는 특공대처럼 모였다. 가장 경험 많은 동물 조련사 박민수 팀장은 3번째로 마취총을 점검했고 수의사 이지은 박사는 응급 의료 키트를 준비했다. 지역 소방대는 강력한 절단기를 들고 도착했고 경찰관 최준영은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을 안전한 거리에 두기 위해 이웃들과 협력했다. 소리의 패턴과 강도로 보아 80에서 100파운드 정도의 대형견입니다. 민수가 팀을 브리핑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몇 달 동안 격리될 상태라 극단적인 공포 기반 공격성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 동물은 우리를 구원자 또는 위협으로 볼 것이고 지금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이지은 박사는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제를 다시 확인했다. 장기 격리는 특히 독일 shepherd 같은 지능 높은 품종에서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무기력한 철수부터 폭발적인 방어 행동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하실 입구로 다가가자 갑자기 지짐이 멈췄다. 잠긴 문 뒤에서 들리는 무겁고 힘든 숨소리만이 부동산을 둘러싼 섬뜩한 정적을 깼다.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얻은 열쇠를 넣으며 소연의 손이 떨렸다. 모두 준비됐나요? 그녀가 속삭이자 팀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즉시 그들을 압도하는 악취의 벽이 덮쳤다. 이지은 박사는 코를 막으며 한 발 물러서야 했다. 그 냄새는 배설물, 썩은 음식, 고인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오물 속에 살았던 동물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다. 소연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영원히 그녀의 기억에 새겨질 장면을 드러냈다. 지하실은 임시 감옥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빈 개 사료캔이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신문지가 임시 침대처럼 깔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빈 물그릇이, 다른 쪽 구석에는 아이들 장난감 더미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 지하 지옥의 주인공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갈기갈기 찢었다. 멀리 벽에 기대어 무거운 파이프에 사슬로 묶인 그들이 본 가장 큰 독일 shepherd였다. 한때 멋졌던 털은 엉켜 더러웠고 갈비뼈는 군데군데 빠진 털 사이로 선명히 드러났다. 두려움과 절박한 희망이 뒤섞인 그의 눈은 손전등 불빛을 받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호박색 불꽃처럼 반사되었다. 맙소사, 민수가 마취총을 내리며 속삭였다. 저기 목줄 좀 봐. 걔는 몇 달 동안 목에 채워져 있던 무거운 사슬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다. 금속은 털을 완전히 마모시켰고 일부는 열린 상처를 일으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연의 심장을 아프게 한 것은 이 멋진 동물이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공격성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절박하고 애원하는 표정이었다. 당신들은 나를 돕기 위해 온 건가요? 아니면 해치기 위해 온 건가요? 진정의 친구, 소연이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속삭였다.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이 독일 shepherd의 반응은 그들이 이 구조 임무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가슴 아픈 발견. 소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대한 독일 shepherd의 반응은 팀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거대한 개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가슴 아픈 소리에 이지은 박사는 눈물을 닦아야 했다. 그의 꼬리, 더러움으로 엉킨 꼬리는 희미하게 흔들렸지만 희망을 품는 것이 두려운 듯 보였다. 저 몸짓을 봐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공격성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건 순수한 두려움과 희망이에요. 소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어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행동했다. 지하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방 건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부서진 영혼뿐이었다. 이름이 뭐니, 멋진 친구. 그녀가 속삭이며 그의 목에 엉킨 털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목줄 태그를 알아챘다. 어둠에 눈이 적응하면서 더 가슴 아픈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다. 목줄에 연결된 사슬은 음식 조각이 던져진 작은 영역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만 길었지만 계단에는 닿지 못했다. 콘크리트 벽에는 그가 자유를 향해 필사적으로 파내려 했던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공룡 인형, 야구공, 작은 빨간 트럭 등 아이들의 장난감이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다. 저 장난감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지은 박사가 깨달으며 전문적인 침착함이 무너졌다. 저것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봐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현장을 카메라로 기록하던 최준영 경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웃 말로는 김씨 가족이 여기서 8년을 살았대요. 9살 아들 민재가 있었고 그 아이와 이 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고 하네요. 끔찍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방치가 아니었다. 무조건적인 충성과 사랑을 바쳤던 가족 구성원의 배신이었다. 소연은 천천히 가방에서 고급 사료캔을 꺼냈다. 캔 따개의 소리가 지하실에 울리자 독일 shepherd의 귀가 쫑긋 섰다.
처음으로 그의 코가 썩은 공기를 뚫고 진짜 음식 냄새를 맡으며 꿈틀거렸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니, 친구? 소연이 그들 사이 중간에 사료 그릇을 놓으며 물었다. 개의 내적 갈등은 눈에 보였다. 본능은 음식을 향해 돌진하라고 했지만 몇 달간의 고립은 신중함을 가르쳤다. 그는 사슬이 허용하는 한 목을 쭉 뻗어 해를 끼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인간의 냄새를 맡으려 애썼다. 마침내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다. 독일 셰퍼드는 조심스럽고 계산된 움직임으로 벽에 새겨진 비밀이 콘크리트 벽에 새겨진 조잡한 긁힌 자국을 비췄고 드러난 것은 구조팀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글씨로 새겨진 글자는 민수와 혁이 영원히였고 그 주위에는 비뚤어진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이름이 민수예요. 소라가 마침내 선명히 보인 빛바랜 목걸이를 읽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혁이, 그게 그 어린 소년일 거예요. 박주연이 민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발견할수록 상황은 더 가슴 아팠다. 사슬 목걸이는 너무 오래 착용되어 목에 파고들어 만성적인 상처를 일으켰고 일부는 반복적으로 치유되고 다시 열렸다. 오른쪽 앞발은 사슬을 당기다 다친 흔적이 있었고 엉덩이 뼈는 엉킨 털 사이로 드러났다. 이 개는 최소 4개월 동안 생존 모드로 살아왔어요. 이빨을 보세요. 콘크리트와 금속을 씹었어요. 아마 자유를 얻으려 했던 거겠죠. 최민석은 전화를 걸며 돌아왔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다. 부동산 관리자와 이웃들 몇 명과 통화했어요. 최 씨 가족은 작년 10월 집이 압류되면서 떠났대요. 애완동물이 안 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했지만 민수를 보호소에 맡기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 버린 거야. 소라가 끔찍한 진실을 깨달으며 말했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민석이 이어갔다. 옆집 박할머니 말로는 떠나기 전 사흘 동안 혁이가 계속 울었다고 해요. 부모에게 민수를 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대요. 아버지는 걔는 괜찮을 거고 누군가 찾을 거라고 했대요. 그 잔혹함이 모두를 한 번에 덮쳤다. 민수는 낯선 이들에게 버려진 게 아니었다. 그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바친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이었다. 구석의 장난감들은 무작위 물건이 아니었다. 혁이와 소중한 놀이 시간의 추억이었고 충성스러운 개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보존한 것이었다. 마치 그들이 사랑하는 소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느낀 듯 민수는 사료 그릇에서 고개를 들고 소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심장을 완전히 부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혁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혁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준호가 사슬을 자르기 위해 절단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민수의 반응은 다시 그들을 놀라게 했다. 안도하는 대신 불안해하며 혁이의 장난감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 보호하는 듯 했다. 우리가 그의 소년과의 유일한 연결을 빼앗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박지연이 관찰했다. 이건 물리적 감금뿐만 아니라 감정적 고문이에요. 민수를 사슬에서 풀어주면서 소라는 마음속으로 이 상처받은 개에게 약속했다. 그의 충성심을 소중히 여길 가족을 찾아줄 것이며 그를 이 지하 감옥에 가둔 잔혹함을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줄 것이다. 민수 구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하실에서 그를 꺼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배신한 끔찍한 배신 후 다시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민수의 감정적 사슬. 민수의 물리적 사슬을 제거하는 것은 예상보다 쉬웠지만 그를 지하 감옥에 묶어둔 감정적 유대를 끊는 데엔 절단기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필요했다. 준호가 몇 달 동안 민수를 묶었던 무거운 사슬을 붓던 조심스럽게 자르는 동안 진돗개는 완벽히 가만히 있었다. 마치 이 인간들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사슬이 떨어지는 순간 민수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자유를 탐색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즉시 혁이의 장난감으로 이동해 어린 시절의 보물 더미를 도호하듯 몸으로 막았다. 혁이를 떠나 준비가 안 됐어. 소라가 민수의 행동을 보며 점점 이해하며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 지하실을 떠나는 건 혁이를 영원히 버리는 거야. 박지연은 민수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료하며 소라는 그의 옆에 앉아 혁이에 대해 부드럽게 말했다. 혁이가 널 정말 많이 사랑했지, 민수. 너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그의 보호자였어.
하지만 혁이는 네가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혁이의 이름이 언급되자 민수의 귀가 쫑긋 섰고 꼬리가 망설이며 살짝 흔들렸다. 구조 이후 처음으로 그의 호박색 눈에 희망이 반짝였다. 맞아 친구, 혁이는 널 사랑했어. 그리고 자네 혁이는 네가 여기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랄 거야. 준호는 지하실을 더 조사하다 민수의 맹렬한 충성심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오래된 보일러 뒤에 숨겨진 아이의 침낭과 베개, 그리고 혁이의 손글씨로 가득한 일기장이 있었다. 이거 들어봐. 준호가 한 항목을 읽으며 말했다. 민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개야. 악몽을 꿀 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슬플 때 항상 알아. 아빠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민수에게 우린 어디든 항상 함께일 거라고 했어. 민수는 그냥 내 개가 아니야. 내 오빠야. 그 말은 모두를 물리적 타격처럼 강타했다. 혁이는 부모가 민수를 버릴 계획을 몰랐다.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소라는 혁이의 공룡 봉제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 민수에게 내밀었다. 소유욕을 보이지 않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입에 물고 소라가 지하실 계단으로 천천히 이끄는 동안 따라갔다. 그래 친구, 혁이의 장난감도 우리와 함께 갈 거야. 널 혁이에게서 떼어놓는 게 아니야. 그의 기억을 기리며 새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지하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은 승리였다. 민수는 몇 달간의 영양실조로 여전히 약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마침내 햇빛 속으로 나왔을 때 민수는 4개월 넘게 보지 못한 태양에 눈을 깜빡였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가슴 아팠다. 엉킨 털과 보이는 갈비뼈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감금 전에 멋진 진돗개 그대로 당당히 섰다. 구조 현장을 보러 모인 이웃들은 그들의 일상 바로 옆에서 고통받던 아름다운 개를 처음 보고 놀라 숨을 삼켰다. 하지만 민수의 진자 시험은 햇빛이나 규칙적인 식사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신뢰의 깊은 배신 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3주 후 새로운 시작. 3주 후 민수는 소라의 구조시설 두 번째 기회 동물보호소에 머물렀지만 그의 치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신체적으로 박지연은 기적을 이뤄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털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으며 건강한 체중 7kg을 회복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민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 그는 메인 사육장 구석을 차지해 혁이의 장난감을 지하실과 똑같은 패턴으로 배열했다. 매일 아침 그는 코로 장난감을 확인하고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소라는 그가 이 일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졌다. 그는 여전히 그의 소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민수는 두 세계의 사이에 갇혀 있어요. 박지연이 방문 중 설명했다. 일부는 혁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의 충성심은 앞으로 나아가게 두지 않아요. 다시 사랑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도록 도와야 해요.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10살 한지민은 어머니와 함께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구조된 동물들과 교감하고 있었다. 민수를 조심스럽게 동정하는 어른들과 달리 지민은 멋진 진돗개를 보며 다른 것을 보았다. 소라는 한씨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소식을 받았고 그들이 보내는 사직마다 민수가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해지는 모습이었다. 특히 감동적인 한 장면에서 민수는 지민의 침대 옆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고 혁이의 공룡 봉제 인형은 그의 앞발 사이에 안전하게 놓여 있었다. 사랑이 사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이는 상징이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씨 가족이 다른 구조견을 임시로 위탁하기로 결정했을 때였다. 한때 트라우마로 다른 동물과 상호작용할 수 없었던 민수는 새로 구조된 개들, 특히 방치나 학대를 겪은 개들에게 멘토가 되었다. 마치 절망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수진이 민수가 겁에 질린 핏불 강아지를 부드럽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민수 구조 1주년 기념일에 소라는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전화를 받았다. 최민석 경관이 부산에 사는 혁이를 찾아냈다. 이제 11살인 소녀는 민수에 대해 계속 묻고 있었고 부모가 한 일을 알고 마음이 찢어졌다.
한씨 가족의 허락으로 그들은 혁이와 민수 간의 영상통화를 주선했다. 민수가 혁이의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반응은 순수한 기쁨이었다. 온몸이 흥분으로 흔들렸고 그는 마치 첫 번째 친구에게 닿으려는 듯 컴퓨터 화면에 코를 댔다. 미안해, 민수. 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정말 많이 사랑해. 민수의 꼬리가 맹렬히 흔들렸고 그 순간 이를 지켜보는 모두는 이런 사랑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새롭게 자라고 번성할 방법을 찾을 뿐이다. 민수의 이야기는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동물 뒤에는 종종 그들의 통제 밖의 상황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지하실 죄수에서 치료견으로의 그의 여정은 동물의 놀라운 회복력과 용서, 치유,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오늘 민수는 한씨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서울 전역의 병원 어린이들에게 위안을 준다. 그는 항상 혁이의 기억을 간직하지만 과거를 기리는 것이 그의 갇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혁이의 장난감은 여전히 한씨 집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민수는 매일 그것들을 확인하는 의식을 하지만 이제는 절망적인 위질이 아니라 사랑의 축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민수 같은 수천 마리의 개들이 지금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단지 오해받아 문제 있는 것으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세요. 함께라면 사회가 이 잊힌 동물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구조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입양은 새 시작입니다.